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서카나 코리아의 강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올해도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데이터를 통하여서 글로벌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다루고자 하는 목차이고요. 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뒷부분의 데이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회사인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카나는 미국 시카고에 베이스를 둔 그런 미국계 글로벌 리서치 펌이고요. 약 20개 이상의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전 세계 23개국에 그리고 약 75%의 GDP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글로벌 외식 푸드 서비스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때 총 12개 국가의 트렌드를 주요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북미 쪽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 브라질이 있고요. 주요 유럽 5개국, 그리고 APEC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이 4개 국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솔루션은 이제 크레스트라는 솔루션입니다. 컨슈머 리포트 온 이링 쉐어 트렌드라는 약자로서 올해 런칭이 50주년 되는 글로벌 외식 트래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5만 명 패널로 구성된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식 조사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패널들에게 물어볼 때 먼저 당신은 어제 무엇을 먹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일주일 전이 아닌 2주일 전이 아닌, 그래서 조금 더 자기의 경험에 핏한 그런 데이터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장 취식뿐만 아니라 이제 테이크아웃 배달 대신 저희가 뭐 구입 후 6시간 이후 그리고 조리기구를 사용한 것들은 저희가 외식 데이터로는 포함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뒷부분의 데이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총 7끼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침 간식, 브런치,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 저녁, 그리고 야식 이렇게 7끼를 물어보는데, 오늘 다룰 이제 스낵킹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은 주로 이제 아침 간식과 오후 간식, 저녁 간식을 합쳐서 저희가 스낵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머지들을 저희가 이제 메인 밀 시간 이라고 이제 주요 끼니 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시장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퀵 서비스 레스토랑, 그리고 인포멀 좀 캐주얼 레스토랑, 그리고 풀 서비스 레스토랑, 이제 리테일로 보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연간 저희가 봤을 때 한 110조 정도의 규모의 이제 외식 산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QSR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카테고리지만 좀 저렴한 그런 객단가가 좀 낮은 한식 같은 경우는 캐주얼 레스토랑, 인포멀 레스토랑에 있고, 조금 객단가가 있는 뭐 뷔페라든지 펍 같은 경우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리테일 편의점이 많긴 한데 이제 리테일 시장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채널별 이제 예시 브랜드가 나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마켓 시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 외식 시장 이용 성장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을 때도 대부분의 이제 외식 국가들이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 객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대부분의 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랑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객수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조금 낙관적인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마이너스 5%,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인데 이 객수 감소폭이 전년 성장률보다는 많이 완화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식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총 매출 객수 객단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객수는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식 매출은 외형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까지 이제 코로나 여파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점차 이제 완만해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2%에서 3% 사이에 글로벌 외식 시장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객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플랫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빠르게 객수 또한 회복이 됐다가 최근에는 감소세 혹은 뭐 1% 미만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매출이 성장을 했냐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외식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코로나 이전 대비 각 국가들이 얼마나 외식 시장이 회복을 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매출, 객수, 객단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핑크색으로 된 부분들이 객수에 대한 성장률이고, 그리고 살구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객단가에 대한 성장률, 그리고 이제 보라색 선으로 된 게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률입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봤을 때 약 10%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하지만 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8%인데요. 대부분 물가 인상으로 인한 18% 물가 인상으로 인한 외식 시장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한 끼를 소비를 할 때 혹은 간식을 소비를 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다라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테일에서의 지표입니다. 이제 미국 내용인데요. 왜 그럼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객단가가 오르고 객수가 감소하는데 그 리테일 시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이게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살구색 선으로 된 게 임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월급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핑크색 선으로 된 부분들이 실제 이제 물가 인상률입니다. 식료품 물가 인상률인데 식료품 물가 인상률은 약 134 인덱스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124 인덱스를 보이고 있으면서 실제로 물가 인상 대비 우리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글로벌 소비자들 또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외식을 할 때 많이 부담스러운, 이전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식과 외식, 가정에서 먹는 내식과 이제 외식을 볼 때 그 보라색 선이 이제 외식에 대한 그래프이고, 그 분홍색 선이 이제 내식, 가정식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회복됐었을 때는 식료품에 대한 물가가 훨씬 높게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외식 물가 지수가 내식보다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제 외식을 할 때 더 끼니를 압축하고 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내식과 외식의 물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라고 봤었을 때 여기는 이제 간식도 포함인데요. 2019년 대비해서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 그 격차는 약 4.3배 수준으로 내식과 외식에 대한 그런 비용 지불에 대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 또한 이제 주거비라든지 내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진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기후에 대한 변화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건강,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의 그 정책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유럽 정책에 대한 그런 우려 사항들로 소비자들이 절반 넘게 이전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소비자들이 나의 이제 재정 상황이 나의 이제 외식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제 60%가 여전히 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가격들이 나의 이제 외식 소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대답한 부분들도 이제 63% 지속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좀 트렌드를 보이나, 이제 변화들을 모습을 보이나라고 살펴보았는데 작년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저희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다운, 소비자들이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것들을 원하고 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 그러한 트렌드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밸런스드 밸류인데 좀 절제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외식을 할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뭐 QSR이라든지 인포멀 채널, 좀 가성비 지향 채널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외식을 할 거를 그냥 오늘은 내식하자, 뭐 그 밀키트 같은 거 먹자라고 하면서 집에서 이제 먹는 식사가 증가를 하기도 했고, 또 뭐 PB 제품이 늘어나기도 하고, 좀 프로모션을 안 하면은 그런 외식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속적으로 밸류를 시킹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면에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합리적인 사치, 약간 절제된 사치들을 소비자들은 외식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글로벌 사례인데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 브랜드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약간 자사 PB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의 제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식사, 아침이라든지 스낵킹 같은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금 이제 한국의 상황을 조금 봤었을 때 좀 비슷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런 인덜전스, 좀 사치를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QSR 버거가 코로나 이전 혹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 객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크게 이제 증가세를 코로나 이후보다 이제 더 증가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배달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했고 또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양극화된 그런 모티베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이 레스토랑을 방문을 했을 때 방문했던 동기가 음식에 대한 질이 또 있지만은 반면에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공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뭔가 제품을 프로모션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6%가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객수가 전체 외식 시장에서 한 마이너스 2%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개 카테고리만 객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하나가 카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저가 커피랑 그런 프리미엄 카페 체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객수에 대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표현한 것들이 전체 마켓 약 110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켓 안에서의 객수에 대한 쉐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랑 버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들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객수가 감소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은 객단가가 저렴한 채널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버거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이전에 전체 외식 시장보다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버거 채널에서 객단가를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외식 시장에서는 크게 주문하는 메뉴 가짓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거 체인에서는 메뉴 가짓수가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약 4%가 증가를 하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 집에 갔을 때 이전보다 더욱더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이드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사람들이 합리적인 그런 객단가가 있는 채널이지만 그곳에서의 나만의 그런 뭔가 니즈를 충족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시장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매장 취식과 테이크아웃은 감소하는 반면에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반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딜리버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외식 시장이 약 7%의 쉐어였는데 현재는 13%가 됐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우리가 딜리버리를 시킬 때 좀 편리해서 그냥 나가기 귀찮아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이런 편리성도 있지만은 조금 더 내 외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딜리버리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매장 취식, 테이크아웃, 딜리버리 3개 채널에서 객단가가 유일하게 감소했고요. 약 2% 정도 객단가가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이제 편리성과 그리고 경제성이 같이 이 채널에서도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약 25가지의 모티베이션을 물어봅니다. 내가 이 레스토랑을 갔었을 때 당신이 이 레스토랑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뭐 음식에 대한 질, 뭐 가격이 싸서 아니면 그 브랜드가 그냥 좋아서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던 모티베이션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소비자들은 푸드 퀄리티, 음식의 질, 그만큼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음식에 대한 질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소비자들은 뭔가 가격적인 이유, 프로모션적인 이유, 또 간편하게 먹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존을 하면서 한국 외식 시장에서도 그런 모티베이션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모션 혜택을 받았다라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프로모션을 정가로 구매를 했을 때와 그리고 뭔가 할인이나 혜택을 받았을 때, 특히 이제 가격 관련된 혜택을 받았을 때의 그런
비율수가 이전 대비 객수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했었을 때 보면은 오히려 넘버 오브 아이템 딜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문하는 메뉴의 가짓수가 정가로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인을 받거나 그리고 저렴해서 그 식당에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지불을 하는 그런 공존된 모습들을 한국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마켓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글로벌 외식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트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외식 시장인데요. 전 세계 외식 시장과 비슷하게 전년 동기 대비 미국 외식 시장의 매출도 약 2에서 3%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객수 같은 경우는 감소를 보였고 이터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카테고리들이 어떠한 채널들이 뜨고 있냐 보면은 조금 양극화된 모습을 올해 상반기에 나타냈는데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3% 증가를 했고 특히 지난해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이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들이 여전히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패스트 캐주얼은 이제 QSR과 캐주얼 다이닝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와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보면 브랜드로 예시로 보면 뭐 아웃백이나 그런 뭐 뷔페 사이에 있는 그런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미국 많은 언론들에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로 이 패스트 캐주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브랜드는 뭐 치폴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루이진 케인즈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섹터들이 최근에는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고 다양하고 또 퀄리티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는 그런 습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면은 뭐 QSR 멕시칸, 샌드위치, 그리고 도넛, 치킨 등은 증가를 하였지만은 조금은 건강하거나 조금은 뭐 개인의 그런 사치를 할 수 있는 도넛 같은 브랜드들은 상반기에 증가를 한 반면에 좀 전통적인 QSR 브랜드, 뭐 피자라든지 그리고 햄버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QSR 시장과 그리고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 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햄버거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샌드위치 뭐 가게 같은 이제 전통적인 약간 QSR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근데 흥미로웠던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기준으로 했을 때 로우 인컴과 그리고 하이 인컴을 저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도 최근에는 QSR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반면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인데 객단가가 이건 이제 간식까지 포함돼서 조금 저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1.5배에서 1.8배가 비쌈에도 저소득층에서도 이제 이런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들을 오히려 증가하고 모든 소득구가 모든 연령층에서 패스트 캐주얼을 실제 이전보다 더 많이 이용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이 푸드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옵션들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들 디지털에 대한 옵션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뉴들이 실제 미국에서 올해 최근에 뜨고 있냐 봤었을 때 이제 메뉴 판매 수이고요, 서빙에 대한 수이고 밑에는 이제 얼마나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를 했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치킨 스트립이라든지 그리고 멕시칸 음식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디저트가 좀 포션이 작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가장 성장을 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채널과도 조금 온라인 되는데 소비자들이 조금 더 단백질적인 음식들 그리고 좀 사치하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선택한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고기 미 타입을 저희가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치킨과 비프, 시푸드, 포크 작년과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이제 치킨과 비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돼지고기라든지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폴더블한 프라이스, 좀 합리적인 그런 가격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옵션,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베리에이션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글로벌에서도 좋은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감소하는 메뉴를 살펴봤었는데 전통적인 이제 QSR 시장에서의 그런 버거라든지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썰티 스낵 같은 부분들은
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증가했던 메뉴와 감소했던 메뉴가 딱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음료 쪽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메뉴들이 비탄산 음료가 이제 가장 증가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레모네이드,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길거리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봤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런 비탄산 음료들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주스, 밀크, 요거트 드링크 같은 경우들도 좀 건강과 관련된 음료들이 미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커피라든지 그리고 뭐 슬러시, 아이스티 약간 이런 부분들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외식 시장도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반면에 저희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그만큼 커피 소비가 매장 수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크게 늘질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제 커피보다는 뭐 다른 음료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런 트렌드 이동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주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세 가지 메뉴, 요거트 드링크나 주스나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버리지가, 전체 음료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챕터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전과 다르게 어떠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총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헬스 앤 프로틴, 이제 건강과 단백질. 두 번째는 버사틸리티, 약간 유연성, 그리고 플렉서빌리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유연함들, 그리고 오프 프로미스, 이제 매장 밖 취식, 매장 내가 아니라 매장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들, 그리고 솔로 다이너, 이제 1인 식사의 증가. 이 4가지가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헬스랑 이제 웰빙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점점 이제 어떠한 트렌드로 가는지가 선명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욱더 유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끼의 경계가 이전보다 많이 무너진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간식이 식사가 되고 이제 식사가 간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빠르게 증가했던 딜리버리나 이제 테이크아웃에 대한 니즈들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1인 식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소비자들은 이 질문이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나의 건강과 이제 웰빙에 이제 기여를 하냐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제 가장 상단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운동이 있고, 그리고 음식과 음료에 대한 선택이 가장 크게 나의 건강과 웰빙에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소비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항목들이 다시 이제 좀 증가세를 더 보였고,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이제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젠지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같은 좀 젊은 세대들은 이제 워크 앤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좀 인조이어블한 액티비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은 무엇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을 때 저희가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하이 프로틴입니다. 글로벌 소비자들 또한 단백질 섭취를 가장 중시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로우 칼로리라든지,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한 그런 뭐 내추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재밌었던 부분들은 슈가 프리, 그리고 저염식과 이제 무설탕, 그리고 올가닉,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관심들이 뒷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뭐 칼로리라든지 단백질도 있지만 점점 더 성분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먹은 음식들이 이제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경우인데, 단백질 음식들을 좀 고단백 음식들을 먹었다는 비중인데 2017년에 봤었을 때는 이제 17%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단백질에 대한 그런 음식에 대한 수요들은 크게 늘어서 현재는 약 12%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8세, 24세, 그리고 아시안계, 그리고 남성, 그리고 아시안 남성 18세, 24세 같은 경우에는 28%에 해당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41%의 소비자들은 내가 더 많은 단백질을 소비하고자, 내가 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약 40%의 또한 사람들이 가격적인 이유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헬스에 대한 부분들, 웰빙에 대한 니즈들은 많이 있지만은 좀 어폴더블한 프라이스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식사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좀 유연해진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년당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그런 스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위에가 내가 그냥 스낵으로 먹었다, 그냥 간식으로 먹었다 이고, 그리고 살구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식사 대신 내가 간식을 먹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된 부분들이 내가 식사랑 같이 먹었다라고 표현된 건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지속적으로 그냥 간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내가 식사를 대신해서 간식으로 먹었다, 아니면 식사와 함께 간식으로 먹었다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시간별로 저희가 이제 간식 소비의 패턴을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가 이제 보라색 선이고, 그리고 최근 1년이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부분들인데, 이전에는 2시부터 4시 사이 정확한 간식 시간대, 그리고 7시부터 9시, 그리고 아침 이후인 8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런 간식 소비가 대부분 증가를 했다라면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최근에는 이 점심 시간대에도 간식 소비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른 저녁 시간에도 간식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른 아침 시간에도 간식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시간과 또 그 픽스된 시간에 상관없이 그만큼 이제 간식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 외 취식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크게 매장의 취식,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딜리버리가 증가를 했었다가 최근에도 계속 50%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공간에서 조금 나만의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12개 국가에서 딜리버리를 이용한 객수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최근에 2, 3년 전부터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딜리버리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들에 의해서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1인 식사, 그리고 혼밥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고 언제까지 커질 거냐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 에이펙 국가들의 이제 4개국의 1인 식사 및 간식을 했던 그런 포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밥을 먹었거나 간식을 먹는 비중이 성인과 혹은 가족들이랑 함께 먹었다는 비중 대비해서 아직은 조금은 작습니다. 한 48%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9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빠르게 이제 1인 식사, 솔로 다이너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의 60%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밥족들, 그리고 1인 식사, 솔로 다이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고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펙 국가들에서는 작년에 솔로 다이너들이 이제 식사를 한 지불한 금액이 약간 1,5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2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호주가 가장 크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솔로 다이너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좀 솔로 다이너가 많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간식 시간에 남성 35세에서 49세의 솔로 다이너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화 이유로 약간 50세 이상 분들이, 그리고 중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치 시간에 솔로 다이너들이 많은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힘입어 어떠한 산업, 어떠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시장을 조금 선도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가 LTO, 리미티드 타임 오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시즌 신메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즌 신메뉴와 그리고 이노베이션.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과 로열티. 그리고 세 번째는 밸런스드 인더전스, 좀 절제된 그런 사치들.
그리고 헬스 스탠다드, 이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은 외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그리고 LTO의 중요성이, 신메뉴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한 브랜드들을 보면은 LTO의 횟수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효과를 본 회사들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한 모습들을 저희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옵션들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단순 디지털 또 키오스크라든지 앱을 통해서 주문을 넘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화된 추천이라든지 메뉴 추천이라든지, 그리고 로열티라든지 그런 뭐 결제에 대한 뭐 편의성들이 점점 더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즐거움과 절제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나만의 그런 사치, 나만의 그런 휴식을 외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건강은 옵션이 아니라 이제 기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재료라든지 칼로리, 그리고 재료에 대한 그런 투명성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약 49개의 레스토랑 그리고 식품 관련 회사들의 어닝콜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391번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실제 90%의 그런 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노베이션은 대부분 뭐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메뉴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맛, 이런 것들을 이제 외식 시장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약 34.5%의 사람들은 신메뉴를 경험했다고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2.5번 정도 이제 신메뉴를 취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즌 신메뉴, LTO들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재방문을 높이는데 동시에 겨냥하는데 핵심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메뉴들이 좀 상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냐 보시면은 이거는 맥도날드에 있었던 이제 맥크리스피 스트립이란 닭가슴살로 만든 약간 그런 좀 건강한 치킨 스트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모어 맥플러리, 그리고 스타벅스의 웬디스의 그리고 플로티와 그리고 스타벅스의 그리고 크림 케이크 팝, 약간 뭐 캔디처럼 먹는 그런 작은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저희 데이터 기준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벅스의 리프레셔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새로운 메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색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메뉴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제 저당의 칼로리를 낮췄다라든지 조금 건강한 옵션들을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식자재를 사용한다라든지 약간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위해서 레스토랑과 식품회사와의 콜라보는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핫소스 회사라든지 그리고 나초 회사와 그리고 서브웨이와 콜라보를 했다라든지 소비자들이 이런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콜라보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리테일 제품 중에서는 이제 어떠한 제품들이 좀 뜨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 단백질, 처음에 나와 있던 것들이 이제 라이틀리 브레드드 치킨, 약간 조금 가벼운 닭가슴살 치킨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뭐 초콜릿 같은, 그리고 드라이드 밋 스낵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트렌드와 유사하게 조금 건강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리테일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외식 시장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 리테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오더링에 대한 그런 주문들, 디지털 주문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배달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 내 주문들도 이제 디지털 주문으로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더욱 익숙해지고 있고요. 특히 약 30%의 소비자들은 디지털 주문들 때문에 나의 그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의 소비자들은 실제 내 핸드폰에 그런 브랜드 앱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주문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깔려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주문이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국가 대비해서 가장 크게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외식 시장에서 약 23%가 디지털 주문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이제 QSR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디지털 주문을 이용한 사람이 국내 시장에서도 약 8%가 증가를 하였고요. 특히 이제 키오스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식 시장 기준으로는 8%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제 빠르게 커져서 22% 증가를 하였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앱을 통한 주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썰드피오,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대체적인 그런 딜리버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했다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개인화된 맞춤형 추천을 할 수 있고 조금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런 브랜드 앱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그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그런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이 있고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커스텀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브랜드 앱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점점 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수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규 객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계속 재방문을 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로열티가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화된 레스토랑이 많다 보니까 약 42%의 소비자들이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로열티 소비자들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들의 이제 매출에 대한 증가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계속 스마트 인덜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사치, 그 점심에 스낵류를 소비하는 것들이 꾸준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GLP-1이라든지 그런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이 더욱더 뜨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식사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 스낵 같은 것들이 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미니 맥플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선 출시됐었고,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에서 되게 핫했던 그런 언론 보도였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익숙하지만은 200ml 이상의 그런 사이즈가 이제 편의점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워낙 이제 크게 먹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작은 것들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다가가고 있고, 특히 스타벅스가 최근에 출시했던 신메뉴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 함량이 음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먹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건강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스낵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올가닉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좀 프로테인이 맞는 약간 그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맛과 건강을 챙기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마다 시즌마다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젠지 대상으로 최근 이제 영 제너레이션 대상으로 봤었을 때 최근 상반기 어떤 게 좀 증가를 했냐 봤을 때 초콜릿과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그리고 비프버거, 버거를 좀 스낵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좀 국내 시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점점 더 라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라벨을 보냐라고 대답을 한 비중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나는 매우 동의한다.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비중들이 50%가 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음식과 그리고 전체 음식, 전체 F&B 카테고리의 음식을 비교를 했었을 때 세일즈가 3% 정도만